반갑습니다. 김시영 베드로 신부입니다. 기도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 하나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이 글을 가지고 가톨릭 신문에 글을 썼더니만은 어떤 주교님이 빨갱이 글을 왜 올리냐고 대구 사무국에 연락이 왔더랍니다. 제가 빨갱이처럼 보입니까? 뭐 좀 개혁적인 소리 하면은 우리 교회마저도 빨갱이면은 강호일 주교님도 빨갱이게요? 그지요? 정말 존경하는 주교님 여러분들, 교구장님 사랑하시지요? 네,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우리 교구장님 옛날에 두봉 주교님이나 지금 주교님도 참 좋으시지만은 제주 교구를 위해서 강호일 주교님이 이곳에 오신 것 같아요. 아까 강정마을에 갔다 오신 분 계시지요?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갔다 오셨네요. 한미 FTA 지금 강의하는데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정마을하고요. 강정마을은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집어삼키려는 거고요. 한미 FTA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다 집어삼키려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방금 영상 보셨죠? 예수님 채찍 맞고 돌아가시는 장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렇게 될 겁니다. 충분히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이 4.3 항쟁이 있었던 64돌 되는 해지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 한 것은 92년도 신학교 3학년 때 본당 신부 몰래 동기랑 후배 한 명이랑 제주도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4.3 기행을 하러 왔어요. 대구 신학교 다녔는데 좌파 서클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몰래 독서 토론회 같은 거 걸리면 그냥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관 지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는데, 그때 제가 4.3 연구소에 제주도 들려서 책을 다 가지고 와서 그때 논문 한 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당시 살아계신 생존자들도 만나면서 직접 살인 현장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게 인연이었어요. 4.3 항쟁이 왜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한민족이다. 남과 북이 어떻게 따로 살 수 있느냐. 통일하자. 그런 의미로 남한 단독 정부만은 안 된다. 그 한 소리 했다고 빨갱이가 몰렸어. 그죠? 이래 됐습니다. 강장마을에 지금 그래 돼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갑니다. 연결선상에 있는데. 자, 보세요. 4.3 사태로 인해서 3만 명이 넘는 제주도 무관민이 돌아가셨지요. 5.18 민주항쟁으로 또 수백 명이 돌아가셨지요. 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독재 물어내려고 열심히 싸워서 민주화 투쟁해서 겨우 대한민국 주권을 국민한테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미국에 의해서 한미 FTA를 통해서 강정마을을 통해서 주권이 지금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다시피 한미 FTA는 경제 주권 포기 각서이고 통일 포기 선언문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농민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데 있어 수집하는 데 있어 제가 좀 유리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건 별로 없고 농민이 갖고 있는 자료를 모아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지금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죠? 관세를 넘기시면 됩니다. 2페이지로 넘기시면 됩니다. 뭐 그림 보셔도 되고 책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좀 도움 될까 싶어서 합니다. 자, 한미 FTA 한마디로 말하면요, 관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수입 전면 개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세 하나도 안 매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어디 됩니까? 우리는 9위고 미국은 1위예요.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건투하면 누가 죽습니까? 작살납니다. 그죠? 아까 봤죠? 매트찍 맞는 거. 죽습니다. 반 죽습니다. 싸우면. 게임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70km 하고 120km 싸우면 돼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 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에는 다 보호무역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전부 다 40%, 200% 막 때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관세를 200% 때립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 40%, 50% 막 때리는데 그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장벽을 다 허무는 거예요. 그렇게 허벌판에서 둘이 건투 시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 지금 사실은 그 가장 타격을 받는데요. 바로 되자마자 지난 11일 날 37%가 전체 개방이 됐습니다. 5년 내에 60%입니다. 10년 내에 100%입니다. 100%. 10년 내에. 자, 그러면은 농민 쪽에서는 어디 되느냐? 지금 농사 짓는 농민들이 많은 시리에 빠져 있지만은 사실은 농민들이 그 피해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볼걸요? 농민들은 벌써 피해 볼 만큼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 농민들이 자식들 다 출가시켰습니다. 두 노인네가 농사 짓는 게 거의 60, 70%입니다. 이 사람들 농사하지 안 지도 돼요. 그냥 자기 텃밭에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농사를 안 지면은. 지구온난화 들어보셨지요? 기후변화 들어보셨지요? 작업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로마가 왜 망했느냐? 식량 작업이 안 돼서 그렇다는 역사학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작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식량 작업률이 25%입니다. 쌀 빼면요 4.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는 밥 먹는 거요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요 우리 끼 없어요. 한 8,000원, 만원 줘야 될 겁니다. 우리 식단을 차리려면은요 없는데 뭐 어디 있어요? 수입 농산물이 다 싸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사 먹는 바람에 생산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팔았는데 뭐 합니까? 안 사주는데. 그래서 한미 FTA에서 농촌이 무너지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여러분이 작살나면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가 터졌을 때 쌀이라든지 나머지 작곡류를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기후변화 터졌을 때 쌀 줄 것 같습니까? 중국이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사실은 이 한미 FTA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량 작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거는요 대책이 없어요. 이런 나라 난 처음 봤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농사 안 짓는 농민들 70대 이상 농민한테 돈을 준대요. 농사 안 지으면은요.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농사 짓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농사 짓기 때문에 환경적인 가치, 식량 주권 때문에 직불제를 줍니다. 막 45%, 60%씩 막.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농사 안 지니까 돈을 줘요. 고맙다고. 이런 나라는 땅은 한번 망치면요. 회복되는 게 10년 걸립니다. 1, 2년만 망쳐도요. 10년 동안 우리는 못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고 식량 작업률이 한미 FTA로 무력화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만약에 무관세 개방이 됐을 때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거지가 되거나요 길거리로 나섭니다. 멕시코 사례 여러분들 비디오로 보셨죠? TV에 몇 번 방영했는데 KBS 가시면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어요. 전부 다 거지 아니면은 실직돼 갖고는 그냥 노점상하고 있어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 판도라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가 지금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한미 FTA는 비극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남동민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유럽하고 하고 미국하고 FTA하고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 한다는데 속 키우는 사람들 작살났답니다. 작살났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숨에 지금 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료가격은 벌써 전년도보다 30% 올랐습니다. 사료만 미국도 지금 적자입니다. 지금 농민들 사실은 송아지값 똥값 된 거 아시지요? 사료만 미국도 지금 적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속 키우다 다시 복숭아로 돌아간대요. 옛날에 복숭아 가잉 때문에 나무 다 캐버렸는데 또 옮긴답니다. 이러면 우리끼리 싸우지요. 제주도 강귤 자꾸 없애라 그러죠. 우리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게 다 한미 FTA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케임브리 대학의 장하준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CBS 라디오의 정강용 씨라는 분이 이 시사자키로 일하시는데 지난 3월 20일 날 대담한 내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분이 왜 반대하느냐? 자유무역 좋긴 좋은데 같이 했을 경우에 후진국이 선진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 기존의 강한 기업들이 새 기업을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우겠습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춘향목이 유명한 소광리, 울진 소광리라고 있는데 소나무가 길게 자라는 데는요 옆에 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나무도 못 자랍니다. 왜? 원체 나무가 위로 뻗어오니까 해가 안 들어와요. 해가 있으면 뭐 발화가 될 거 아닌가. 왜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수한 기업이 결국은 자기들 기업을 키우려고 그러지 한국의 새로운 기업을 계속 키워주느냐? 절대 안 키워준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분 이야기가 만약에 60년대에 한미 FTA를 했으면요 삼성은요 아직까지 자동차 못 만들었답니다. 설탕만 팔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현대 삽질밖에 못했다고 그럽니다. 현대 자동차 못 만든다는 겁니다. 경쟁이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의 소득의 80% 내지 90%가 되고 그죠? 그 정도 생산성이 되고 GNP도 되고 그러면 둘이 해도 된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지요? 우리 2만 불이 미국 몇만 불입니까? 5만 불입니다. 경제 규모요 20배 넘습니다. 우리보다. 이러니까 아까 같이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 뭐 되게 팔아서 될 것 같지요? 지금 하는 얘기 자동차 팔아서 그죠?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조업도요 미국보다 더 나은 거 없습니다. 겨우 미국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통합민주당에서 폐기 이야기 나왔죠. 지금은 좀 쑥 들어갔는데 재협상이나 폐기를 미국이 해줄 것 같습니까? 미국이요 얼마나 쫀쫀한다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자매님들 중에 신랑이 미우면은 이놈 밴댕이 속하죠. 신랑 보고 밴댕이 속. 여기는 밴댕이 속이 없는가 봐요. 미국이 밴댕이 속입니다. 밴댕이 속요. 걔네들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만약에 10년 내지 15년 뒤에 전 국민이 있나서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가능하대요. 근데 재협상 폐기 1년도 안 되는데 뭔 재협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1년도 안 되는데 뭔 폐기를 해 지금 해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공약이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무역을요 종교적으로 믿는 분들이 다 했는데 김현종, 김정은 다 통상교섭본부장 했지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현실 인식이 좀 있다면요 5년 내지 10년 뒤에 지나면 엄청난 피해들이 날 것을 지금 모릅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취약한 제조업도 작살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준하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럼 대안이 뭡니까 물어봤어. 대안이 하루빨리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대요. 하루빨리. 이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50%, 사회주의 50%가 결합된 형태거든요. 지금 이게 노르웨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이. 성공했거든 지금요. 21세기 프로젝트는요. 패러다임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봤지요? 리먼 브라더스 망가 봤지요? 망해요 이제는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그런 모델이 지금의 21세기의 모델이랍니다. 그 안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이게 사회복지입니다. 복지. 사회복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계속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흐르듯이 그렇게. 그게 미래의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돈 벌어서 농민 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조가 삼성이 10조를 벌었거든요. 그 돈 어디인지 아십니까? 10조 벌었는데 5조는요. 자기 직원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5조는요. 5조에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사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삼성 어제 보니까 120 얼마 돼요? 한 주가요. 미국에서요. 다시 투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투자하면 죽어 이렇게. 너 죽을래? 투자하긴 해봐. 죽어. 고용 창출하면 죽어. 그렇게 주식 타서요. 다 태워버렸어요. 5조를요. 여러분들 5조 봤어요? 5조가 저는 얼마인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제도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이 4대강 파헤칠 게 아니고요. 첨단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과학계통에 이쪽에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미래 가장 유일한 사업이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제조업 해갖고 우리 미국 못 이겨요. 유럽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손재주가 뛰어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머리 좋잖아요. 거기에 투자했으면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강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는 좀 늦었는데 하여튼 그쪽이 어떻게 하든지 연구개발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TA 뭔가 다 아시죠, 그죠? 보시면은 무역 특혜를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줘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을 이룬다. 한마디로 관세 다 없애는 게 FTA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FTA가요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2007년 기준 보니까 전 세계 50% 이상이 지금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물물교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FTA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있느냐? 원래 처음에는요, 그 FTA가 개도국 간의 이 상품 분야 같은 경우에 그냥 무역 자유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상품 뭐 관세 철폐 이외에도요, 서비스,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 정책, 무역 구제 제도, 환경, 노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그날의 모든 게 다 관세가 다 철폐가 다 되고 모든 규제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한미 FTA 번역본을 갖고 있는데요. 742쪽입니다. 742쪽. 재밌는 거는 국회의원 299명 중에 742쪽 되는 이 한미 FTA 번역본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누구요? 그렇죠. 대통령도 안 봤어요. 안 본 사람이 151명이 통과시켰죠? 그림에 있듯이. 저희 경향신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일면 그림이요. 기가 안 막힙니까? 지금 이래 모든 분야가 다 관세가 무관세가 모든 규제가 철폐되는데 또 모든 게 민영화 되어버리는데 그 피해가 뭔지도 모르고 보고 글자도 한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영어를 모르면 한국말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닌가 봐요. 한 사람밖에 안 읽어본 것은 사실 이런 국회의원들 우리 믿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무정부주의자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국민을 위한다고요? 국민 위한 놈 한 놈도 못 봤습니다. 왜 FTA가 확산되는가?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긴 하는가 봅니다. 이게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끼리 했을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 생산성 향상에서 무역 촉진을 해서 경제 발전은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를 유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WTO 아시죠? WTO는 골치 아픈 게
다자간 무역 협상이에요. 그게 여러 명 모여서 어떤 합일절을 만들려고 했기에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대1로 국가를 맺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이 자꾸 1대1로 지금 한 17개나 하는데 1대1로 해놓고 나중에 WTO 전체 다자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고 사실은 자유무역을 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자유무역하는 나라 중에 선진국이 하는 거 봤습니까? 겨우 호주하고 캐나다입니다. 나머지 전부 대부분은요, 파나마 뭐 이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페루 뭐 이런 칠레 전부 약소국가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잡아먹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야 자유무역이 이렇게 좋다, 그렇게 다자간 협상에서 이렇게 하자, 우리 하니까 좋더라,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지금 FTA를 자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 이게 미국이 FTA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FTA를 하면요, 당장 눈앞에 이득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WTO는 회의에다 끝나요, 맨날. 중국이 쉽게 말 듣겠습니까? 러시아가 쉽게 말 듣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십시오. 미국이 처음부터가만 이 자유무역 옹호주의자였느냐? 아니에요. 미국의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초대 재무장관이 있는데 영국하고 이렇게 경제 무역할 때 처음부터 자유무역 한 사람 아닙니다. 보호무역을 했습니다. 일명 유치산업론. 이 유치산업론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하는 어떤 구상이었습니다. 나라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해야 되겠다, 이게 유치산업론이에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동차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경쟁 제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관세를 때려야 된다. 미국도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하다가 겨우 이제 와서 1세기가 지나니까 지금 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이 자유무역 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 와서 자유무역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철저한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 아시죠? 불리하다 하면 그냥 때려버려 그냥. 세금 파고 때리고 벌금 막 때리고 이렇게 감당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거 뒤에 나오고 설명하겠지만은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SK 포스코 엄청 먹었거든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가서 뭐 먹은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황망이나 은행이나 인수한 게 있습니까? 미국은요, 남의 나라 거는 먹으면서요, 자기 나라 거는 절대 외국 사람이 오너가 되게 못합니다. 예를 한 개 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저지 항만 사업을 운수하던 중동의 기업 결국 막혀서 못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이렇게 인수하려던 중국도 보호무역에 딱 걸려갖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301조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세이프 가드가 돼갖고 조금만 자기 나라의 경제가 침해가 나간다면요,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기업을 사들이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왜 미국한테 잘못 걸려갖고 엄청난 돈 물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하면서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그런 나라입니다. WTO 보면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무관세를 적어도 10%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때리겠다, 그게 10% 가능하다는 거예요. WTO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시장 개방해, 안 그러면 FTA 안 해, 아예 안 해,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여튼 이 나라하고 나라의 자유무역하면서 관세 장벽만 제거된다면은 미국은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2등만 된다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깡패 나라지요. 정말 깡패 나라입니다. 한미 FTA 뭐가 문제인가?
2003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로드맵이 발표된 거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미 FTA 할 거라는 어떤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TV에 보셨을 텐데. 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날 비준 동의가 국회에 통과가 됐지요. 11월 22일 날 151명이 찬성해서 통과되고 그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인가요? 통과돼서 체결이 돼서 시작됐지요. 근데 여러분 혜택 옵니까 지금? 관세 철폐에서 혜택 오려면요 2025년 돼야 된답니다. 매년 2.5% 뭐 2.3%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피부로 혜택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 들어보니까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사도 혜택 거의 없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관세를 내리더라도 업자들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 돈을 때리겠지, 그죠? 그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앞으로 비싼 가격에 먹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한미 FTA를 하면서 싱가포르는 그 미국이 자꾸 제시할 때 거부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4대 선결 조건이 있었죠. 그죠? 이거 보시다시피 4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스크린 커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약가 제주동 중지, 쇠고기 수입 재개. 네 가지를 갖다 바친 거예요. 네 가지를. 그만 이것만 갖다 바친 것 같습니까? 통신 있지 않습니까? 통신, 무역 부분 다 그냥 갖다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규제들 있죠. 그죠? 규제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대한민국의 규제들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해서 4대 선결 조건이 아니고 한 7대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미 FTA 하면서 동등한 주권 국가가 같이 합의 보는 게 FTA인데 막 해달라고 사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가 막히게 갖다 바쳤습니다. 영하 이제 146일에서 73일만 영하가 극장에 걸리죠. 그 영하 산에 지금 굉장히 타격받고 있죠. 멕시코 같은 경우에 1년에 100편씩 짓다가 FTA 이후에 1년에 5편밖에 못 짓습니다. 이 73일은 더 이상 못 내립니다. 레츠 조항 있죠. 역회전 못하는 거 다시는 못 돌리는 그 조항이 딱 걸립니다. 만약에 느리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재판소에 겁니다. 걸어버리면 지게 돼 있습니다. 거의 미국이 다 이겼거든. 99% 이겼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 조 나가 몇 조 벌금 때립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뿜어내는 나라가 미국인 거 아시죠? 야, 우리나라에 2배 넘습니다. 2배 넘습니다. 이러면은요, 피부병이 있는 아토피 걸린 학생들, 그 다음에 호흡기 안 좋은 어르신들, 그냥 죽으라 소리입니다. 쨍쨍 달리면은요. 약가 제주동 중지, 이게 뭔 말이냐 그랬기네. 복제약 못 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약 한 개 만들기 위해서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신약 한 개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200억. 그러면 200억이 들었기 때문에 약을 팔 때 그 약에 대한 200억 가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근데 복제약은 뭡니까? 개발한 그 약을 갖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분석이 있더라 해서 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제약은 싸요. 근데 이 정말 돈들이 200억 들인 거는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복제약 시판 못해. 나중에 보시면 딱 3년만 유예했습니다. 이제 3년 지나면 우리 전부 다 복제약 못 먹습니다. 싼 거. 감기약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버리고 혈압약이 10,000원이 10만원이 돼버립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맹장 수술하면은 5천만원. 거짓말 같죠? 마산교구 전국 가토농대 지도신부였던 유영일 신부가 계신데 그 형님이 해양 어선 타고 다니는 고기 잡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갔다가 맹장이 터졌어요. 의사가 6명 달라붙어요. 맹장 수술하는데 이중과 있었대요. 얼마나 인지 아십니까? 2억. 죽습니다. 이제 맹장 수술 지금 50만 원 정도 비싸는 거죠. 이래 됩니다. 이제 거짓말인지 같지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손이 파상풍 오지 않습니까?
병원 못 가요. 돈 무서워서. 잘라내야 돼요. 손으로 그냥.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집니다. 자, 복지학 못 묻고 이제 특허만 했는데 특허만 자꾸 연장시킵니다. 특허 개발했기 때문에 이 특허를 계속 연장시키면은 나중에 아예 복지학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한 비싼 약 주고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미국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을 산정하는데 이거 거부할 겁니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만 결국 소송 걸면 이깁니다. 국가에서 약값 제대로 못하게 돼. FTA 법에 의하면은요, 국가가 자유가 뭡니까? 경제 자유화는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가 하는 거죠. 이거 없애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값 너희들이 조정하지 마. 내가 조정할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싫어 비싼 약.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운동하세요. 고혈압 걸리지 말고 당뇨 걸리지 마시고 죽습니다 그냥. 더군다나 지금 20개 경제 자유구역을 선정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 와서 20개입니다. 인천이 대표고 부산도 들어가고 뭐 대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창원 들어가고 마산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안에 만약에 병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르는 게 갑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 못 갑니다. 이제는요. 이 영리병원 개인 병원이 됐을 경우에 미국 보니까요. 한 달 의료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6명 중에 1명은 못 내는데 한 달 의료비가요. 70만 원 내야 됩니다. 의료비만. 60만 원 내면은 1은 안 된대요. 70만 원 내야 치과까지 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급 얼마 받아요? 생활 됩니까? 거기다 물값 오르지요. 전기세 오르지요. 자동차 오르 다 오르죠. 큰일 났습니다. 저는 농사 짓거든요. 저는 제 맞벌이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들 밥벌이 합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쇠고기 수입 재개했죠. 미국은 재밌는 게 해마다 3,700만 마리 잡는데요. 그 중에 40만 마리만 검사합니다. 0.1%만 검사합니다. 강호병 걸린 소 좀 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 걸려요. 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면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초중고 학생은 면역성이 형성이 안 돼 있지요. 걔네들 걸립니다. 걸리면 언제 나타나느냐? 10 내지 15년 뒤에 나타나요. 영국에 벌써 30명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이 못하게 막아요. 실제로 걸렸거든요. 막아버렸습니다. 못하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 강호병인데 우리도 더 심각해요. 이 강호병 때문에 촛불 집회 때문에 2009년도에 쇠고기 유통 1억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안 돌아간대요. 몇몇 사람만 보고 관리하고 있지요. 접근조차 못한답니다. 거기다가 무선 주파수 인식 태그를 붙이는데 70%가 안 된대요. 1억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는 손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렇게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가는 소 있지 않습니까? 한우 빼놓고 예를 들면 미국산 쇠고기 먹었다면 전부 다 강호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쇠고기를 먹었다고 보시면 100%입니다. 한미 FTA 주요 내용 한번 볼까요? 협상이 과연 있었냐 할 정도로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100여 개 중요한 쟁점별 협상 결과를 보니까 미국 안이 89개, 82%, 한국 거 7개, 7%입니다. 미국이 체결한 양정한 FTA 한번 볼까요? 자, 호주는 미국이 의무 규정 8개고 상대국이 8개죠. 1대 0.8입니다. 가장 크다는 거 보세요. 파나마, 그 다음에 모로코 보세요. 모로코. 1.5입니다. 미국이 의무 규정이 7개고 파나마가 35개인데 우리는 더 줬어요. 55개. 1대 8입니다. 미국은 7개만 지키면 되면 되죠. 우리는 55개나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다시피 다 뺏긴 거 아닙니까? 다 준 거예요. 둔 거 그냥 전부 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보세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 2절 3조에 보니까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관세 인상도 안 되고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그 관세 붙이면 안 돼요. 그게 아예 그냥 관세 붙일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동차요. 4년 뒤에
2.5% 철폐입니다. 수출 부분입니다. 바로 즉시 8%에서 4% 관세 인하 철폐. 이거 수입 부분입니다.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율을 조정했는데 1000cc 이하 타는 사람은 1시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넘어가면 200원. 세금 많이 낼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세금. 농축산물 볼까요? 관세 즉시 아까 했죠? 그 철폐 37%, 쇠고기 15년 뒤에 다 철폐, 돼지고기 10년. 협정 바로 1년 차에 수 물량이 27만 톤이 넘으면 세이프 가동 발동. 우리나라 1년 쇠고기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가 30만 톤밖에 안 돼요. 근데 27만 톤 수입이 넘으면 때릴 수 있겠습니까? 고기 1년에 먹은 게 3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죠? 2년 차부터 발동 기준이 수입량 뉴턴 소시 확대. 농산물 33%가 넘는 57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 전체 농산물 1531개 가운데 쌀 관련 6제가 모든 판목 관세 철폐. 옛날에요. 고추 한 개 때문에요. 한우 농가가 작살났어요. 고추 한 개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지금 보세요. 1531개입니다. 저거 다라는 양이에요. 옛날에 밀가루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밀가루 원조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조 받은 게 아니고 돈 다 줬습니다. 결국은 미국 밀가루 사먹게 하기 위해서 원조 주면서 한국 밀가루 박살을 낸 거예요. 저거요. 지금 저 중에 1500개 가는데 그 중에 한 50개만요. 전체 개방해도요. 관세 철폐해도요. 한국 농업 다 망합니다. 연쇄 작용이 나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안 해야 농사 안 해야. 그럼 누구만 손해느냐? 농민은 자기 먹을 거 하거든요.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죠. 한미 FTA 바로 전에도 거의 효과 없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미국의 지금 그 농무부에서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들, 돼지고기들을요. 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답니다. 그 유럽이라든지 호주에서 있는 고기가 미국 들어올 때 이 규제를 완화시킨대요. 왜 완화시키냐 보니까 자국에 있는 소고기를 팔아먹으려고. 지금 30개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팔아먹으려고 자국에 들은 것을 완화시키면은 급부적으로 다시 남의 나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경향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그걸 지금 작업하고 있답니다. 모르지만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키리스트가 발표한 거 보니까 쌀하고 쇠고기는 전체 무관세 된다고 발표됐답니다. 거짓말했죠. 쌀은 제외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키리스트 보고 보니까 쌀까지도 다 무관세로 들어온다. 무관세로. 좋아졌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쇠고기 팔아먹는지 아십니까? 쌀은 팔아먹어봐야 1년에 200억밖에 안 돼요. 쇠고기는요. 8천억입니다. 8천억.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쇠고기를 계속 고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분야인데요. 아까 했죠. 영리병을 쓰러 쓴다고. 그죠? 이 서비스 분야는 다 개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에 여긴 지금 안 나오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2장 5조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 대표 사무소 또는 어떤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나 거주자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유령회사가 돼요. 미국의 이야기는 대표 사무소를 한국에 둬라. 안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둬라. 안 둬도 된답니다. 근데 한국 법에 의하면은 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한국에 사무소를 안 두면 법적으로 제재할 게 한 개도 없대요. 사무소를 둬야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답니다. 근데 미국은 그냥 사무실 없는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상으로 그냥. 그렇게 법이 안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쏙쏙 빠져나갑니다. 거기다가 특급 배달 서비스, 통신 서비스, 해적 케이블 시스템 서비스,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 서비스 다 개방, 다 개방. 자, 했죠. 경제 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보장,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개방, 외국인 직접 투자 49%. 다 먹겠다는 소리지, 그죠? 스크린컷도 아까 했죠. 73일 이하. 통신사업 외국인 사본 소유 49%, 간접 투자 100%, KT, SK텔레콤 제외. 왜?
KT, SK는 벌써 먹었거든요. KT, SK는요, 미국이 IMF 터졌을 때 다 먹었어요, 지금요. 그거 저건 죄입니다. 다 먹었는데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결국은 다 먹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요게 되게 문제입니다, 요게. 투자자 속가 소송 제대로 봤죠, IS라고. 계속 TV에 떠들었죠. 저게 보세요. 11장 15조로 읽으면 됩니다. 11장 15조인데 투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자를 통해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장 17조 보니까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한 것에 동의한다. 국제재판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럴 때는 국제재판소에 건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미국의 어떤 어떤 회사가 한국에 와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200억을 벌어야 되는데 100억밖에 못 벌었어. 이 200억을 못 버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가를 대해서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이유가 뭐냐? 분명히 너희들이 국산 제품 애용하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00%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세상에 투자해서 돈 못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들 돈 못 벌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려요. 이래갖고요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한번 적혀보세요. 경상도로 적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끝내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의약품 겠죠? 특허 연가제도가 3년만 유예됩니다. 그 다음부터 복제가 안 됩니다. 약값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도입합니다. 이게 이제 분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약업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경제성을 다 따지고 그 건강보험공단이 약값 정하는 것을 걸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 왜 이렇게 되느냐고만 도대체 미국의 정서가 다릅니다. 미국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의료보험 내지 않습니까? 내가 혜택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6명 중에 1명은 보험을 못 들어요. 돈이 없어갖고. 근데 이 사람한테 보니까 2014년부터 벌금을 때린대요. 벌금을. 그리고 이렇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내면 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에 의해서. 미국은 정부가 도움 안 줍니다. 못 내면 지 탓이라는 거야. 그 니도 아프면 니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지금 현상이 두 가지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갔어요. 아픈데 병원 가는데 돈을 예를 들면 아까 2억 달래요. 못 주면 왜 됩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줄 수 있을 때까지 갚아야 되고 안 되면은 아니면은 도망간대 그냥. 2억을 못 갚아 도망간대. 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제는 2014년부터 벌금을 때린대요. 그만큼 벌금을 때린대요. 미국이 독립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자꾸 세금을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못 내겠다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자꾸 내가 정부에 돈을 내야 돼? 그 경제 자유도 마찬가지지 정부가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국 정서에는 그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요. 그 다음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돼. 70년. 내가 하나 어떤 책을 내거나 음반을 내지 않습니까? 야, 이 보호를 70년 동안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음반에 대해서는 복사를 못해요. 무조건 오리지널 사야 됩니다. 음반 시장 다 얼어붙습니다. 냄새 소리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개성공단 뭐 얼마나 어렵게 해놨는지요. 나중에 그 조건을 부석서 22장 보면 밑에 보세요. 저 밑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전진, 여기에 가공지역들의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 여기 지역에서 일반 환경기준, 노동기준 관행, 임금 관행, 영업비 경제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에 그 밖에 것은 일방적인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개성공단에서 하는 것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팔아주려면은요, 저걸 지키라는 거예요. 북한이 핵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남북한 관계가 참 완화되거나, 그 다음에 국제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킵니까? 북한이 안 지키는데 우리 왜란 말이야 지금. 그죠? 이 주도권을 다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요
하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한 개도 못 팔아먹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반텅빈 장벽. 미국의 이영법에 보니까 반텅빈 장벽 철폐는 일체 없어요. 슈퍼 301조 발동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행법 첨부 행정조치 성명은 한미 FTA 의무들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반덤핑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 없다. 우리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법보다 위가 한미 FTA법이죠. 미국은요, 그 한미 FTA 저 뒤에입니다. 한미 FTA 법이 있고 이행법이 있고 미국 국법이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는 한미 FTA법이요, 이행법이야. 국법이 아닙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법 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특송화물 면세, 범위, 법률 해결 서비스, 민간 우편 서비스. 그 다음 취업비자 보세요, 위에. 저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거짓말 했는데 아마 TV에 몇 번 나왔죠. 한국이 미국 가는 데 있어서 무비자로 갈 것이다. 그죠? 그게 안 들었습니까?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는데 지금 비자 받는데 미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체류하려면은. 2년은 여행 비자 받는데 나머지 오랫동안 있으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김현종이 직접 나와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은 미국 가더라도 비자 관계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거짓말이래요. 미국에서 그 말 한 적이 없대요. 웃기죠? 미국에서 한 말이 없는데 왜 그 말을 왜 해서 대체? 그래 지금 보면요. 비자 다 받아야 됩니다. 미국 지사에서 파견된 한국 근로자의 L비자 유효기간이 그냥 5년 연장된 것 뿐입니다. 무비자 아닙니다. 지금처럼 미국 가려면요. 비자 받아야 됩니다. 대사관 가갖고. 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 보세요. 쭉 넣은 거 보세요. 한국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 대한민국 법률이 1206개인데요. 최소한 23개를 개정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한미 FTA 때문에 국법을 뜯어 고쳐야 돼. 국법을요. 지금 벌써 9개는 고쳤습니다. 9개는요. 13개는 지금 14개는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고칠 겁니다. 곧 있으면요. 뒤에 아마 자료가 나옵니다. 자, 한미 FTA 이행법 102조에 보니까 국내 법률이 미국 법령과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 이게 무슨 FTA입니까? 충돌하면 왜 미국이 우선돼야 돼요? 동동해야 되죠. 최혜국 혜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아야 되는데 미국 법이 우선한대요. 자, 보세요. 한국은 보세요. 한미 FTA 특별법, 그 다음에 국내법 지방자치단체법입니다. 그 국내법 위에 한미 FTA가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미국은 미국 법이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한미 FTA 이행법이죠. 주법이죠. 자, 한미 FTA 법이 우리나라는 국법보다 위에인데 미국은 주법보다 낮아. 그게 결국 뭡니까?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어떤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는 한미 FTA 안 해. 아무 관계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안 해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소송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어느 나라는 저 주법보다는 못하고 우리나라는 국법 위에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 입법권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내리고 싶어도 못해요. 하면 안 되거든. 보세요. 하면 안 돼. 국법 위에 있으니까.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은 다 까그리 무시가 됩니다. 이러니까 주권이 뺏긴 게 맞죠? 보세요. 자기가 메커니 합치선은 계속 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법은요. 절대로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 고친다. 너희들이 하나 고쳐라 이 말입니다. 쭉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미 FTA 맞추기 개정할 법률. 국회 통과 9개입니다. 불공정 무역구제법, 대무역법 올려보세요.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쭉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세요. 관세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머지 보여. 쭉 보십시오. 우체국법까지 독점규제, 디자인, 상표, 저작권, 특허, 약사법까지 행정절차법 모든 법들이 다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여기 올라가 보세요. 자, 올라가 보세요. 또 보세요.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제도, 미국에는 제도 변화가 보는데 보세요. 한미 FTA 제1장 쭉 나오는데 변경 필요 없다. 농업 부분
미국의 법 필요 없다. 병역 필요 없다. 의약품에 대해서 미국 법 병행할 필요 없다. 다 나옵니다. 쭉 올라가 보세요. 자, 20장 항행까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법의 변경 필요 없다. 우리는 법 변경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법을 바꾸래요. 왜? 이행하죠, 이행. 이 법을 이행하는 법을 바꾸는 거지 미국의 국법은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23개나 바꿔내 이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합니다. 손해봤어요. 손해 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못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재산으로 소송 걸 수가 있어요. 투자에 대해 손해를 보면은. 우리가 손해보면요. 소송 못 겁니다. 올라가 보세요. 왜 그러냐.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또 보세요.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재밌죠? 요 말만 들으면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미국 사람과 똑같이 혜택을 볼 것 같죠? 읽어보세요. 도 위에 보세요.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 동의. 미국 사람과 똑같이 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아니한다. 동의. 아니한다. 동의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가 미국에서와 같이 하면니까 아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하고 똑같이 경쟁하는구나 하는데 보면은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거에 동의. 재밌죠? 맑고 재밌죠? 여기 미국 말입니다. 미국에서와 같이 똑같이 동등 이랬는데 갑자기 뭐 부여받지 아니한 것에 동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위로 올라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저 보세요. 저기 보면요.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저 보세요. 요 밑에 보십시오. 미국 무역 대표가 공개한 내용의 일치. Not 들이지 not. Then US right. 미국의 권리보다 not 하면 뻔하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미국하고 똑같은 권리 보장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Under US로 미국 법 아래 있다. 너희들 전부 다. 아래 있으니까 너희들은 혜택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절대로 우리나라는 권리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도 인수 못해요. 아까 했죠? 다 거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당시에 김정은 수석 대표가 한다는 소리가 그만 미국에서와 같이 왜 중국 왜 였습니까? 하니까 미국 의회 통과시키기 위해였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페루하고 콜롬비아 보니까 저게 없어요. 페루하고 콜롬비아 항목 보니까 동등합니다. 동등해. 우리나라만 저거 들어있어. 우리나라만. 위로 한번 올라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들어있고 페루라든지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거의 100% 양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